장동혁이라고 하는 저 대표의 그 속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를 좀 때려주는 거 아닐까. 그래야 더 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님께 오히려 더 공간을 더 열어드릴 수 있는 면은 없을까. 그런 말까지 나왔다. 이건 정말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는 위원정당 해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에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이재명도 정청래도 한동훈도 정치인도 잡기로 했던 그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 저런 발언을 하면서 내란당이라고 불리기는 싫다? 이 인지 부조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오늘은 이제 국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 연설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 어제 정청래 대표 저 발언을 놓고 지금 국힘당에서는 하루 만에 협치를 깨트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가 협치를 깨트린 겁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협치란 말입니까? 오늘 한번 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패널 두 분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블랙앤화이트의 신인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서로 흑과 백입니다. 두 남매가. 딱 맞춰 입은 것 같지. 짜고 나올 것 같은 느낌. 어제 정청래 대표 발언을 두고 연설을 두고 지금 국힘당에서는 하루 만에 협치를 깼다. 그리고 보수 매체들까지도 막 함께 덩달아서 그러는데 협치.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걸 쭉 들어보면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왜냐면 그 전날 윈윈윈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대통령도 이겼고 장동혁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실점이 없었고 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서 이 분위기에 뭐 찬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면서도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그 뒤가 더 망점이더라고요. 국회에서 이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한 축이라는 사실은,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전제돼야 되는 최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그리고 그 입장을 토대로 국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김민수 당대표 후보였죠. 이거 사람이 죽기를 했냐, 누가 다치기를 했냐. 근데 그걸 압도하는 강성 발언으로 장동혁 후보 된 겁니다. 그리고 당권을 거머쥐었죠. 그러면서 신의 섭리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딱 함구하고, 우리는 반성했다, 사과했다. 이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국회가 제일 야당이라면 정말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협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거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일성으로 강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협치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에 대해서 그 수괴를 탄생시킨 정당 내지는 그 수괴가 막무가내 짓을 할 때 철저하게 협조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행위 이후에도
국민들의 정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권에만 여전히 집착하고 머물러 있는 저 정당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보수의 종말을 이미 고했다. 특히나 국민의힘의 종말을 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이 당대표에 올라가는 과정도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리한 반헌법적 주장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뭐 사람과 악수하겠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저조차도 그 메시지 자체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조금 좀 고민해 볼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장동혁이라고 하는 저 대표에게 지금 가장 그 속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를 좀 때려주는 거 아닐까. 그래야 더 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의 위치, 책임, 역할에 비추어 본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님께 오히려 더 공간을 더 열어드릴 수 있는 면은 없을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의 종말 또 국민의힘을 청산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민주당도 하나의 선수 주체고 또 국민의힘도 하나의 선수 주체인데 판단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런 고민도 지금은 좀 필요할 시기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다향기님, 협치도 사람과 하는 겁니다. 자리에 연연하며 쪽제비에 눈을 뜨고 불의와 협치하는 쪽제비들하고 사람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뭔가 국민의힘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했지요. 그리고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은 흑과 백을 구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을 향해서 협치할 것은 협치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힘당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저는 장동혁이 지금 대표가 됐지만 적어도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야 그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정당으로 사실은 인정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안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식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표니까 만나서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죠.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협치가 뭡니까 협치가? 협치라는 건 정말 대등하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상대방도 그 위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같이 주요 인물 종사했던 내란을 방조했던 여러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지금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왜 이 의원실을, 왜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느냐. 기간은 왜 이렇게 길게 특정하느냐. 왜냐하면 비상대권이란 말이 신원식 당시 이 장관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작년 3월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내란이란 건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댔던 준엄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의 왜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매듭 짓고 마침표를 찍어야만 협치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국민의힘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더 오른쪽으로 왔어요. 강성.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청구서 내밀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정치결사체가 아닙니다. 그냥 이익결사체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탈피해야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하고 뭔가 같이 국정 운영의 이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될 수 있는 건데 태부족한 게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죄를 덮고 넘어가자. 그건 협치가 아니고 협잡이죠. 뭐 야합이고요. 당연히 협잡에 해당이 되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전반의 평가는 전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꼴이 날 것이다 라는 책을 이미 쓴 바도 있고 결국 그 흐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이 본질이나 목표나 이런 태생적인 관점들이
이미 한계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내란을 겪어오면서 이제 그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하신 건 뭐냐면 그 정해진 운명은 운명인데 내 눈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손을 뻗지 못하는, 손을 떼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국민들께서 안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한 3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헌법 8조 4항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의 제소를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적절치 않은 해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특검의 수사를 우리가 좀 독려하고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빠르게 사법 처리가 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 2가지로도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선, 총선, 대선에 연거푸 선거를 3번 치르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민련처럼 이제 소멸을 시켜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지금 얘기한 이 3번째 경우의 수가 가장 현실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모여서 국민의힘을 더 쪼그라뜨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아직 뭐 그 총성이 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선거가 한 10달 남은 이 시점에서는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이 헌법수호 세력으로 하나로 연대되는 이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전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이 보수의 종말을 더 완벽하게 신속하게 이끄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뭐 협치 운운하는데 심지어 어제 연설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노상훈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힘당 의석에서 어떤 자식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믿어지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누구 같아요? 신인규 대표님? 근데 지금 목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딱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고 대충 누구일 것 같다라는 좀 떠오르는 사람은 있는데 뭐 글쎄요, 그 이름까지 제가 그래도 공개적인 방송에서 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다만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백한 증거들은 지금 차고도 넘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씨가 과거에 뭐 한밤의 해프닝이었다라는 그 소리부터, 또 윤석열의 망언은 뭐 나열하면 끝이 없고요. 나경원 의원도 당시 계엄을 막았던 사람들이 뭐 민주당 지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저런 역대급 망언을 또 한 것인데, 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반복될 것 같아요. 그 DNA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하나하나 지금 기억의 저장소에 다 하나하나 저장되고 있다. 심판의 채찍이 이제는 심판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채찍으로 변화돼서 아마 국민의힘은 가루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마님, 앵커님 송언석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금 송언석이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목소리가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송언석 같이 들리기는 네. 하는데, 야 오늘 송언석이 연설하죠. 네. 정말 저는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최고위원회의 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특검 이 XX 저 XX 하면서 욕설하고 당직자들 조인트를 까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격분을 당사자가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말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행동도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데 그러면 노상원 수첩 이게 실체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도 국정원 문건 같은 게 보도가 되고 있고 다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10인 1조로 짜가지고 뭐 특수전 게릴라 당정의 고위 인사들 잡아들이라고 그 국정원의 인원의 30%가 그 야밤에 다시 출근을 하고 그 계엄군을 지원하라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게 정확한 풀 문장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의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이재명도 정청래도 한동훈도 정치인도 잡기로 했던 그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 그냥 잡아들여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정치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합의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최소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데 죽었으면 더 좋았을 세력과 왜 그러면 협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순 아닙니까? 아 정말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분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 사과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노상원 수첩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 내란 동조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다라고 불리면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데 저런 발언을 하면서 내란당이라고 불리기는 싫다? 이 인지 부조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을 당연히 찾아야죠. 국회의원 중에 하나일 테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고 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정이 분명히 될 테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가 이건 자정작용의 차원에서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 징계라는 것도 뭐 단순히 뭐 출석 정지하거나 경고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게 만약에 송원석 의원이라고 한다면 뭐 확인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요. 그럼 당연히 징계해서 제명을 시켜야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내란에 지금 현재 이 종식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런 윤리위라든지 징계권을 가동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자격 없는 국회의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 국회가 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윤석열만 지금 감옥에 가 있을 뿐이지 윤석열과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내란의 연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상원 수첩 실체를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몸서리를 쳤습니까? 아무리 계엄 내란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어떻게 뭐 전두환이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광주에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희생이 생겼죠. 근데 이것은 미리 반발하고 반대할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연평도 앞바다로 보내가지고 폭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종교인도 들어가고 언론인도 들어가고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 이런 자식이 국회의원이라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단 말입니까? 이거 어떤 자인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몸서리를 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바닥까지 떨어졌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반성이야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당이지만 저런 말까지 나왔다. 이건 정말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저는 위원정당 해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아스팔트 세력이라도 남아서 우리를 지지해 줄 거고 그것이 산소호흡기가 돼서 우리가 연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 길의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